오늘은 솜니움 6월 북클럽이고 프로필 사회라는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처음으로 저희가 촬영을 해보면서 합니다. 그래서 북클럽은 이제 하면서 좀 바꿔갈 수 있는데 참가자가 모두 영상에 남겨져서 유튜브로 갈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을 해가지고 원하는 분들만 남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책 주제가 프로필 전시 사회라는 그 주제로 사회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여가지고 저희가 그런 실천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책 저자 소개까지만 하고 큰 챕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까지만 제가 짧게 5분 이내로 얘기를 하고 좀 돌아가면서 재밌는 기억에 남는 거라든지 얘기하고 싶은 거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약본 공유하고 있죠. 이거 보시면 돼요. 예. 네. 일단은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 그거를 말씀드리면 제가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사회학자의 책의 강독회를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정성원 교수님이 필로보스에서 계속해서 지금 강독회를 하고 있고 그때 루만 사회학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하고 있는 한스 게오르크 멜러 독일 철학자고 그다음에 폴 담브로시오는 미국 철학자인데 이 두 분이 이제 이런 프로필 사회라는 책을 써서 추천을 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해보자. 특히 SNS 주제, 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사실 다들 많이 하실 테니까, 물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제 사회학자들이 어떻게 보느냐. 특히 그리고 이거의 주제는 정치성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저자들의 독특한 점은 루만 사회학을 하면서 또 둘 다 동양 철학을 같이 전공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책에 보시면 장자 얘기 만성님도 그 예전에 좋아하시잖아요. 그거랑 또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게 신선하고 또 재밌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루만 사회학은 아마 저희 솜니온에서 세 번째 세미나로 또 간단하게 또 나눔을 할 것 같고 장점은 이렇게 SNS 현대사의 여러 이슈들 특히 AI 관련해서 그렇고 좀 재밌게 이제 대화 접근해보는 사회학자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사회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약간 요런 그 정도 소개를 하고 책 책은 혹시 목차 잠깐만 네 이거 적겠습니다. 이런 종이책 요거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책, 여기 책 장에 일단 우리가 대화할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저자들이 말하고 싶은 프로필성, 그리고 성실성, 진정성, 정체성, 온정성. 요거 주제로 우리가 하나하나 대화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먼저 대화하고 싶은 걸 꺼내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책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저도 최근에 해외 여행 갔다 와가지고 했는데, 박물관을 가든 어디 놀러 가든 할 때 옛날에는 이게 핸드폰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아서 그런가? 옛날에는 일단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이런 거가 매우 중요하게 봤는데 요즘에는 이거 보니까 한 10년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단 핸드폰부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는 식으로 다 바뀌더라. 자기가 눈앞에 보는 거를 이렇게 직접 보면서 이거를 자기만의 어떤 디지털 공간에 전시하고 또 그거를 또 다른 팔로워들이 이걸 보는 방식으로 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뭔가 바뀌었다 하면서 책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갈리는 거는 이제 비판 사회학이나 이런 걸 한 사람들은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근데 여기서는 요게 그냥 현대 사회의 하나의 흐름이야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책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요 정도로만 책 전반적인 걸 한번 소개를 하고 간단한 소감, 책을 다 읽지 못했어도 간단한 소감 정도 나누고 먼저 얘기해보고 싶은 거 주제로 이렇게 대화를 편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책을 안 읽어도 그냥 이 주제에 대해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을 법한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 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대고 있는 개념이 루만의 2차 질서 관찰이었는데, 어, 사실은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가 1차 질서 관찰을 거의 경험 못 해봤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핸드폰 없던 시절에 유년시절 보내긴 했지만, 제가 기억하는 제 경험의 대부분은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에 제 자아가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아서, 1차 질서 관찰보다는 2차 질서 관찰이 더 익숙하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공감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혹시 2차 질서 관찰, 이걸 단어 잘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아, 있어서 혹시 간단하게 맞아요. 소개 어떠십니까? 저도 이해가 미비하겠지만, 제가 간단히 이해하기로는 1차 질서 관찰은 말 그대로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을 직접 동아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봄으로써 관찰을 하게 되는 거라면, 인식을 하게 되는 거라면, 2차 질서 관찰은 예를 들면은 제가 서건님을 볼 때 누군가 서건님을 보는 방식, 서건님이 보여지는 방식을 관찰을 함으로써 서건님을 보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서건님이 보여지는 방식의 규칙을 학습을 해서 저 역시 그 규칙에 따라 저를 보여주게 만드는 이런 메커니즘 같은 거라고 저는 얇게 이해를 했는데요. 저의 삶의 방식도 거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 저자들이 이 개념을 흥미롭게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공감이 되는 것도 있었고, 약간의 의문이나 더 나아간 질문이 있기도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재밌게 읽었습니다. 줌에 계신 유중생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저도 이 책이 되게 좀 요즘 같은 시대에 굉장히 좀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방금 2차 질서 관찰, 네, 그 개념도 되게 저도 좀 와닿는 게 이게 지금 또 소셜 미디어 SNS가 굉장히 좀 활발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막 인스타그램이나 뭐 요즘 또 핫한 것 중에 스레드도 굉장히 핫하고 이런 근데 이제 뭐 자기 어떤 뭐 글을 올리고 자기의 프로필, 오늘 주제도 또 프로필성 말한 거니까 프로필을 올리고 뭐 자기 뭐 사진이나 이런 걸 올려서 그거를 통해서 뭔가 자기의 그런 어떤 자기 만족감 이런 것들을 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요즘 특별히 더 많아지기도 했고 최근에 뭐 그것 때문에 한번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스레드에서 누가 한번 자살 사건이 한번 있었어가지고 그것도 막 그분이 너무 이제 자기의 프로필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이 약간 가짜 프로필을 만든 건데, 이제 그걸 통해 뭔가 이렇게 스레드뿐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좀 사회적으로도 좀 인정받으려고 하고 막 그런 어떤 욕구가 있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막 검증이 당하고 막 이러니까 결국에는 네, 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제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요즘의 시대에 이런 프로필성이라던가 이런 개념들이 되게 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로 인한 부작용은 또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진지하게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사건을 제가 보면서 그 사건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약간 좀 그 연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그 막 검증하신 분들 중에도 제가 아는 분도 막 있고 막 그랬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좀 오늘 저희가 읽어온 이 책이 되게 좀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레드 자살 사건 실제 자살이었어요? 저도 네, 지나가, 그거 실제, 네. 네, 실제 자살로 끝났습니다. 아, 그게 혹시 뭐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려요. 아, 그게 이제 그 스레드에서 활동하시던 분 중에, 물론 이제 그분이 뭐 실명이 다 나와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심리학자라고 스스로 이제 그 자칭하시던 분이 계셔요. 그래서 뭐 UCLA랑 뭐 하버드에서 이제 막 박사학위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최근에 뭐 책도 하나 내셨고 책 제목이 뭐였더라? 그 되게 아무튼 책도 내셨고 막 그랬는데 그분의 이제 그러니까 그런 학력이 좀 의심된다라는 그 스레드 다른 유저들이 막 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검증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어디에나 있잖아요. SNS는 어디나 있는데.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약간 좀 약간 그분들도 좀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그래서 막 검증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논문도 없고 검색해 보니까 안 나오고 또 그분이 책을 쓰시는데 그 책에 자기 뭐 지도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의 추천사를 이렇게 넣으셨는데 그 추천사도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막 밝혀지고 그럼 도대체 이분에 있어서 진짜 진실은 뭐냐? 그 프로필이 다 거짓말 어디까지가 거짓말이냐 이런 이제 논쟁이 이어지는 와중에
예, 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거죠. 예, 완전 그래서 그게 네, 저기 아마 네이버나 이런 데 뉴스 기사로도 한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몇 주 안 된 것 같은데. 아, 네, 최근이었, 저도 그 아, 추천서를 엄청 저명하신 분이 네네. 했다고 돼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 네네, 여기 맞아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그 주제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프로필성하고 좀 많이 좀 연관되어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네요. 네. 유지영 선생님의 지목으로. 그럼 연하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 책 안 읽고 왔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일 당장 설교라 아, 그냥 설교 준비 때문에 못 읽었고 방금 전에 그거 얘기한 거는 그 책, 책 표지가 사기다 뭐 요 정도만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 상황은 몰랐어요. 뭐 음, 칼로 끝났다고 이 얘기는 처음 들어봤고 프로필로 우리가 규정이 되는 게 어쩌면은 약간 무섭다? 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서버님. 저는 그 300쪽에 프레프 큐레이션을 통해 정체성을 해석한다는 문단이 좀 있거든요. 사실 막 언뜻 보면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느낌이 올 만한 내용을 읽혔었다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내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누군가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거나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지를 프로필을 크리에이션 하는 걸로 통해서만 입증이 된다. 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는 함의를 갖고 온다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정치적인 맞아요. 캐릭터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 정치는 관심을 받거나 관심을 주려고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탈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프로필을 우리가 큐레이팅을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정치적 행위와 정치적 존재 행위자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은 뭔가 나의 내면은 무엇인가 나의 페르소나와 괴리된 나의 내면은 무엇인가를 탐구하던 기존의 그러한 그 자기 성찰과는 달리 나에겐 여러 가지의 프로필이 있을 뿐이다. 의 생각으로 또 응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것이 좋은 면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면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의 진짜 모습, 고정되고 고유한 본질의 모습보다는 나에게는 여러 상황에서 내가 큐레이팅하는 여러 프로필들만 있을 뿐이구나. 그것은 뭐 긍정, 부정을 떠난 하나의 자기 정체이고 내가 세계의 정치적 주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방식이 있구나. 라는 걸 좀 설득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도 막 트럼프 예시로 들면서 뭐 트럼프가 결혼하고 피자 먹고 이런 모든 것이 정치적인 행위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탈정치화된다. 121페이지에 정치인의 모든 행위는 프로필 큐레이션이기 때문에 정치적이다. 따라서 모든 정치적인 것은 탈정치화되거나 포퓰리즘적이다. 이런 음, 문장이 있었던 거. 저도 인상 깊었어요. 그 책에서도 지금 뭐 지금도 트럼프 좀 핫한데 전쟁 날 것 같아서 아, 지금은 아마 그러니까요. 뉴스가 있었을 텐데 트럼프는 어, 언제나 근데 이제 요 정치 얘기도 할 거 많죠. 요 책에서도 그 정체성 정치 얘기 네, 우리 맞아요. 음, 소수자 막 하다가 사실 지금 어쨌든 굳이 이겼냐 졌냐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결국 요 큐레이팅 싸움으로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는 역시 진정성 정치네 자기 음, 생각 그대로 얘기한 맞아요. 솔직하게 해서 저렇게 됐네 했지만 이 저자들이 살펴볼 때는 트럼프도 그냥 나 이건 생각이 다른데 이게 호응이 많이 가다 이렇게 할게 아마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그냥 다 얘기하는 걸 하면서 진정성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거 주변에 마케팅과 프로필 전문가들이 잘 붙어갖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네, 해낸 그 문법을 해낸 것 같아라는 분석을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맞아요.
이제 도덕주의적으로 가기보다는 약간 이 정치 현상을 어떻게 보고 흐름을 어떻게 분석하는 게 좋을까 할 때 되게 저는 좋은 인사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트럼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트럼프가 진짜 이 프로필성에 어떻게 보면 가장 뭐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겠지만 트럼프도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트럼프 하는 행동이나 막 발언 보면 저게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약간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뭔가 그 미국에 있는 그 어떤 백인 그 어떤 노동자들, 백인 하층 그런 유권자들을 타겟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막 그냥 뭐 그러니까 소수자 혐오하고 막 이런 메시지를 그냥 막 자기 맘대로 막 즉흥적으로 내뱉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얼마 전에 대선 기간 때인가 아마 미국 대선 기간 동안에 그 트럼프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트럼프 그 캠페인 하는 거를 막 찍은 거를 봤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트럼프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냥 막 입으로 막 그냥 막 던지고 막 생각 없이 말하고 이런 것 같은데 되게 계산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실제로 막 그런 언론 인터뷰, 그러니까 전화로 막 인터뷰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전화하기 전에 어떻게 대답할 건지 참모진들이랑 다 막 회의를 하고 또 참모진들이 옆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전화로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전화 인터뷰를 하고 나면은 또 그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피드백을 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다. 이번 발언은 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좋았고 어떤 면에서는 좋지 않았다. 그러고 또 그걸 가지고 엄청 그러니까 그 방송에 나온 거를 가지고 엄청 그 리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트럼프도 굉장히 이런 프로필성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막 퍼퓰리즘 같고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뭐 이거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그런 과격한 막 정치인들 요즘 말하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또 홍준표도 아마 그런 약간 타입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생각 이상으로 그 사람들이 되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사전 준비나 계획을 되게 잘 세우면서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그냥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까 뭐죠? 그 다큐 얘기해서 말씀드린 게 그 트럼프 관련 영화 다큐 중에 이제 트럼프를 그렇게 역량을 훈련시켜준 사람 나오잖아요. 변호사, 악마의 변호사. 그 이름이 음, 뭐죠? 성소호자 변호사인데 원래는 그분이 이제 이런 권력자 세계에서 이런 역할을 좀 어떻게 보면 법적 전략인 거죠. 자기 걸 쟁취해내는데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고 트럼프는 그냥 아버지 뭐 밑에서 부동산 관련 하다가 잘 되기도 안 되기도 이런 분이었는데 이 변호사가 이거를 훈련하면서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표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음, 있고 이거를 되게 청년 때부터 끌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분이 나중에 또 갈라서 싸우는데 그 자기를 키워준 그 소수자 거기에 있어서 또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 보면 참 이게 복잡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 훈련 받아온 거기도 하고 또 트럼프 음,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이 전략가들이 많이 좀 받기도 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아까 이제 우리 시작할 때 그런 SNS 스레드 문제 얘기했는데 또 트럼프가 대선에서 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또 여기 책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 어떤 흑인 여배우나요? 배우가? 자, 약간 네, 자작, 네. 자작극이라고 표현해도 약간 될지 성소자 모르겠는데. 혐오나 인종차별하는 그 누군가에서 내가 피해를 봤다라는 거를 SNS에 올리면서 이제 거기에 민주당부터 해서 정치인들, 운동가들이 다 붙어서 이제 이거를 싸우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고용해서 자기가 피해를 받는 걸로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좀 트러블이 생기면서 멈추게 된 요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의 사람들의 반응이 그 사건이 실제 사건이었어야 했는데라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참 우리가 고민해볼 지점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만 이게 이 정치 운동이 정당성이 붙으면서 이게 불을 붙을 수가 있는 건데 자작극으로 발표되면서 경찰 조사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게 또 한번 대선 운동에서 꺾이게 되고 그런 일들. 그거랑 완전 동일한 주제는 아닌데 또 저도 궁금했던 게 읽으면서 여기 시위대 힙스터라고 뭔가 G20 앞에서 약간 뭔가에 항의하면서 시위를 하는 현장이 항상 있는데 거기서 어떤 남성이 시위하는 자신의 모습을 셀피로 찍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서 공개가 됐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비난을 많이 했대요. 이 사람은 진정성이 없다. 진정성이 없고
이 시위 중요한 투쟁 현장을 자신의 어떤 모습을 연출하는데 사용했다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다는데 저도 심정적으로 그렇게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들기는 했어요. 들기는 했지만 여기 저자들 의견에 따르면 사실 그렇게 비난할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두 개는 양립할 수 있고 이 시위에 진정성 있게 참여하는 동시에 자기 프로필을 찍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 관련해서 생각난 게 작년 12월부터 이제 집회 현장이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나온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뭐 꼭 탄핵 광장이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의제 집회들에 되게 많은 소위 말하는 그 말벌 동지들이 많이 몰려갔는데 그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말벌도. 말벌 동지가 뭐냐면은 자기가 잘 모르는 의제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 뭐 거통고 의제 있어? 말벌처럼 달려가. 무조건 난 달려가서 자리를 지켜. 이렇게 달려나가는 연대자들을 말벌 동지라고 부른대요. 근데 그분들이 다 잘못했다는 건 절대 아닌데 어떤 되게 작은 현장에서 집회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그다지 그 의제에 진정성 있게 관심을 갖진 않지만 그냥 자기가 투쟁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실 씁쓸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뭔가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근데 그분들은 또 높은 확률로 시위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시거든요. 뭐 약간 그런 시위템들과 함께 모아서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사실 이 저자들 입장에 따르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굳이 비난할 근거가 없다는 생각도 음. 들긴 하거든요. 일종의 큐레이팅으로 사회적 소통을 하는 그쵸. 그런 전통적 입장에서는 진정성 음, 부족하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는 뭘 알고 오고 좀 투신도 할 수 있어요 좀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맞아. 와갖고 그렇게 했어. 근데 사실 그분들이 인스타나 트위터에 시위 인증샷 올림으로써 그들의 팔로워들이 그걸 봄으로써 이슈 파이팅이 되긴 하잖아요. 그게 사실 프로필 경제의 또 한 축을 차지하고 그래서 고민이 됐던 거. 또 뭐 취지랑 상관없이 연대가 필요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와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또 당사자 근데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당사자 집회 음. 꾸리는 당사자분들한테 들은 거거든요. 이게 그 말벌 동지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벌의 이동 방식 유사하다가 아니라 그 밈이 있잖아요. 말벌 말벌 아저씨들. 아저씨 맞아요. 물 말벌 나왔다고 다시 인터뷰 안 하고 그냥 가는 맞아 거. 맞아. 아, 그래서 약간 저기 현장 가자 뭐 저 그런 현장 거. 가자 약간 이런 식의로 약간 좀 아, 비하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좀 비하하는 격하? 표현이에요? 아니 그렇게 참여하는 원래 단어가 사람들. 처음 만들어지는 배경이 뉘앙스가 제가 알기로는 말벌 동지는 약간 셀프 긍정적인 느낌이긴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음. 우리 그, 말벌 아저씨처럼 음, 달려갔다. 약간 이런 아, 느낌. 아니 뭐 투쟁 있다고? 나 동지로 달려가. 약간 이런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래요. 됐는데도 이렇게 그럴 수도 사용될 있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나요? 음. 그게 그거니까. 생각에 그 성실성과 진정성에 관한 이 책의 접근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다음에 프로필성을 이제 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순서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성실성은 말 그대로 지금의 근현대 사회가 되기 전에 원래 개인이 정치성을 사회에서 어떻게 받느냐 할 때 사회가 이제 고정된 역할을 보통은 줬었으니까 이런 신분에 따라서 너는 이걸 해야 되고 평생 이걸 열심히 수행하면 그게 뭐 유교 사회든 봉건 사회든 뭐 어쨌든 간에 그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그걸 성실하게 해 나가는 게 미덕이고 그 충실성으로 서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거고 진정성은 그 다음 단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마 프로필 요구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이 좀 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 진짜 나는 뭐지? 라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내면에 진짜 나를 뭔가 이렇게 찾아가려는 그런 거를 이제 가는 게 과연 이 책의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뭐가 있냐라고 할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여러 이제 자아 심리학, 사회 심리학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거를 쭉 팔로우 해가면서 그렇게 집중해버리는 거 그런 본질주의 적 정체성 태도 여기서 뭐라지 문자 근본주의적 정체성 입장이라고 했나? 하여튼 그게 그런 걸 해소해 줄 수 있을까라는 데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다들 입장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특히 그 독일 저자가 게오르크 넬러였나요? 한병철 저희가 이제 다다음 달 북토 책 모임으로 한병철 선생님 책 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또 같은 한국 정체성으로서 더 이제 호감이 들지만 많이 비판을 하죠. 이제 그런 진정성 이야기를 강조하는 그런 철학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야, 너야말로 사람들 이 사회에서 인기 얻어갖고 지금 자기 얘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프로필성으로 하는 거지. 가끔 그런 논리를 그렇게 있어 보이게 자꾸 하냐라는 비판을 조금 하는데요. 성실성, 진정성에 관한 이 책의 저자들의 접근 방식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감히 아시안을 하다니 많이 불편한데. 아니 근데 이건 또 동양처럼 그러니까 네, 작자의 저는 좀 위로를 받았던 건 어쨌든 저도 그런 강박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가 아직 근대를 지나고 있으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정성이란 게 이 성실성, 사회가 나에게 부여한 역할, 여기서 가면이라고 표현하는 그 가면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나를 찾아야 한다. 이런 강박에 저도 되게 심한데 이 책에서는 진정성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르겠고 있어도 뭐 못 찾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서 아 그렇구나 어차피 안 되는 거구나 어차피 내 정체성이란 거 프로필처럼 여러 개고 가변적인 거구나라고 하면서 좀 더 지금 상태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좋았어요. 저 화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약간 저, 진짜 나라는 걸 찾으려고 그만해. 약간 그러니까요. 저는 동의했어요. 진짜요? 전적 동의. 저는 진짜 나라는 거 없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가는 것도 동의가 안 됐고 그냥 다양한 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떤 현재 어떤 상황에서 반응하는 나는 다르고 그것들은 다 나다. 그런 게 있고 저도 수영이랑 비슷한 이야기 결일 수도 있는데 약간 위선과 모순이 저한테 느껴질 때마다 좀 윤리적으로 좀 괴로웠거든요. 윤리적으로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맞고 그런 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좀 필연적으로 느끼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문법의 기조가 지금의 현대 포스트모던에서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깃틀이지 않을까. 진정한 나가 아니라 내가 어떤 무언가를 반응하고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자기를 구현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타자,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이것들을 존중할 수 있는 하나의 그게 깃틀 아닐까 생각했어요. 네, 저도 이렇게 어떤 성실성, 진정성, 프로필성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여주는 이 내용이 되게 좀 재밌게 읽었고요. 약간 서건님이랑 좀 비슷한 관점인 것 같은데 이런 프로필성, 저는 약간 프로필성과 진정성을 그러니까 너무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프로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보이고 싶은 어떤 그 페르조나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하나의 일부이지 않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거짓 자아가 되었던, 뭐, 보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게 되었던, 어쨌건 그 사람의 그런 내면에 내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이 투영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서 오는 이제 부작용들을 저희가 보고 있지만은, 아까도 언급한 뭐 사건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하나로 진정성과 프로필성의 그 경계가 사실 어떻게 보면 모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어떤 하나의 자기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 방금 이제 조화리의 창 개념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내가 아는 자, 내가 알지 못하는 자, 다른 사람들이 아는 자,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되어서 어떤 뭐 나를 형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경계가 참 모호한 면도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셨던 거네요. 그러면 그래도 네네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만약에 요거 살짝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 조금 더 괜찮아요. 어때요? 저는 어디에서든 제 모습이 똑같거든요. 여기에서건 뭐 음. 밖에서건 음. 친구를 만날 때건 음. 뭐 회사에서 일할 때건 제 모습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야 라는 게 쉽게 알 수 있고, 그리고 나 자체를 바꾸면은 모든 게 달라져서 음. 어,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 혹시 다들 여기에서 나, 음. 집에서 나, 음. 각자 많이 다르세요? 음. 뭐 회사에서 나, 음. 뭐 친구 만날 때 나, 어. 다 많이 다르세요? 저는 많이 달라요. 제 추구미가 어디서든 똑같은 건데, 저도,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저도. 괴로워. 요 책의 저자 입장과 제 생각을 하시면 이게 다른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너무 막 이중인격자처럼 이때 막 부드럽게 딱 여기서 갑자기 근데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제가 지난주에 일본 하여튼 어머님 만나고 와서 멀리 가서 어머님 만났는데 어머님 만났을 때는 난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가 앞자리가 이제 4가 됐는데도 언제나 그 유치원생 애기 너한테 와서 수건 챙겨 수건 막 또 쌓아놓고 이거 가져가야 된다 막 일본 가는데 또 가방 담을 또막 수건 막 할 때는 제가 설교를 해서 어머니께 뭐 성경의 어떤 깊은 뜻을 그런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는 그냥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 코 잘 닦고 다니냐, 코잘 닦고 다니냐? 집 청소 잘하고 있냐, 늘 이제 지시받고 케어받는 옷 좀 그런 바꿔 건데, 입고 그쵸. 있냐? 옷 좀 왜 유튜브에 한번 보시면서 왜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냐 너. 왜? 그래도 보시네요. 그 어, 모니터링을 네, 계속 어머니가 모니터를 하는데 근데 보시네요. 제가 어머니께는 뭔가 진리를 전한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청소 잘하냐 옷 잘 갈아입냐 이런 거 체크당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좀 그냥 기능적으로 제가 그냥 이런 역할을 할 뿐이지 근데 항상 하는 말이 제가 믿음이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게 롤이 약간 이런 거 정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원래 이렇게 잘 융합되기 어려운 여러 정체성들을 같이 이렇게 있는 이 다이내믹한 것 자체가 그냥 당신 자신이다. 때로 엄청 모순돼서 이거 잘 해결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이게 친구 만날 때는 목사로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누가 이렇게 만나는 느낌. 그런 느낌. 연하님도 교회에서는 이제 시간의 자유로움, 뭔가 신의 존재에도 자유로움, 뭐 그런 이미지 있을 거고, 회사에서도 조금 뭔가 그런 어떤 게 있을 거고, 어머니께 또 다른 게 있을 거고, 여기서는 두 분이 어떻게 보시는지는 제가 아직 안 물어봤거든요. 오늘 다음 만날 때, 다음 연한이 만날 안 때. 계실 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것들의 피드백들이 모여서 연하님의 정체성이 구성된다라는 이야기. 근데 난 됐고 나는 똑같이 행동하고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하면은 이 책의 저자들과 또 다른 입장으로 이게 또 밀고 나갈 수도 있죠. 이게 비판하면 돼요. 다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볼 때 조금 설득이 조금 되긴 해가지고 이게 융합되지 않는 여러 정체성들이 이렇게 이거 모두 전환을 잘 하면서 다만 위선적이지 않으려고 좀 노력은 해야겠다. 그 정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일관된 뭔가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위선적이진 않으려고 노력하고 싶은데 이제 이게 위선으로 보일까봐 하는 그런 괴로움도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상호작용이 또 달라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어쩔 때는 그 쾌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위선을 어디까지로 위선으로 가야 되는가라는 고민도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되게 지금 다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디플로매틱, 굉장히 좀 외교적이어야 될 때가 많잖아요. 사실 나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도 어떤 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성향이 되게 좀 평화주의적인 성향이라서 좀 가능하면 이제 갈등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의견이 달라도 최대한 좀 경청하려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나는 도무지 이제 동의가 되지 않는, 뭐, 최근에 뭐 몇 주 전에도 한번 어떤 굉장히 좀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하고, 근데 극우적인 성향을 가졌는데 저랑은 인간적으로는 되게 가까워요. 인간적으로는 되게 친한 형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또 인간적인 또 관계나 인간적인 그런 또 좋은 서로 이렇게 우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듣지만은 그러니까 되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근데 불편하지만 또 그 형과의 관계, 또 그 형이 또 나한테 어떤 예전에 잘해줬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내가 나의 그런 솔직한 막 이 어떤 전투적인 내면의 생각을 막 보여, 보여주면 또 이게 관계가 막 완전 무너지니까 좀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나는 이게 너무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나의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점들에 대해서 좀 그거를 오히려 등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도 하나의 위선이 아닌가. 좀 이런 고민도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우리가 사는 현실이 이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조금, 좀 외교적으로 나가야 될 때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가면이 필요한 게 있고, 어떤 그 자리나 현장에 따라서 뭐 살짝 뭐 나의 모습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좀 약간 드는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딱히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고민이라 그럴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지금 막 들었습니다. 그냥. 이제 고민이가 아까 얘기한 주제로 가져오면 제가 이제 특히 유튜브나 이런 제 이제 기독교 유튜브 채널을 보고 그 프로필을 보고 오는 사람들에게 굳이 이제 제가 어머니가 막 나 옷 안 갈아입는다고 나 지금 유튜브 혼나고 있다라든지 가방에 이제 가면 막 수건 챙겨놓고 막 이러고 있다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유익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큐레이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인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종교 쪽에 있는 어떤 분들은 그거를 좀 잘 커트해 주는 게 미덕이야. 약간 직업 종교인으로 이렇게 만난다면 너의 내면에 너무 그런 거를 말을 안 해주는 게 약간의 신비주의적 거리를 가는 게 네가 잘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왜냐면 사람들은 그걸 원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거리를 둬야 돼라는 조언을 주로 많이 받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좀 망하더라도 이왕이면 그냥 나의 약간 어느 정도의 그 원래 그 모습 그런 다른 것도 프로필도 좀 보여주면서도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는데 이게 사실 조금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도 아직 정답은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 그 과정이 다 프로필 큐레이팅의 과정인 것이 그것도 뭐이 저자의 입장으로 차라리 이걸 고민하는 것조차도 이 사람은 투명하게 하는 걸 이걸 추구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면 또 이게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고 또 기성교회에 있는 분들은 저한테 좀 이렇게 딱 이끌어 주세요 결정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또 그런 걸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만약 그걸 수행하면 또 그런 프로필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제가 딱 뭔가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상호작용 속에서 내가 어떤 피드백을 선택해서 계속 수행해내고 그걸 내가 어떻게 전시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이제 막 바뀌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관련해서 또 궁금했던 게 아까 초반에 제가 어떤 건 좀 의문이 들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이 책이 엄청 재밌게 읽히긴 했지만 제가 되게 근대적인 사람이고 진정성에 매료되는 사람이라서 약간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오독한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게 이제 여기가 선행 발언인가? 그런 챕터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읽기로는 이 책의 스탠스가 뭐 위선이라는 워딩까진 가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윤리적 선택을 하고 실천을 할 때 그게 그 사람의 내적 동기를 우리는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누군가 윤리적 실천을 할 때 그 사람은 자기가 윤리적 실천을 한다는 걸 다른 사람한테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 스탠스라고 읽었는데 저는 그게 약간 내적 동기를 갖고 나름의 윤리적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냉소처럼 읽히기도 했어요. 윤리적 실천에 대한 내적 동기는 뭐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면 우리 어차피 알 수도 없고. 근데 아까 유지영 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가 이런 프로필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내적 동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성이랑 프로필성이 그렇게 딱 갈리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래서 그 파트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너무 진정성 인간이라서 음. 더 걸렸던 걸 수도 있고요. 저는 같은 아시안으로서 분명히 면대하고 있고요. 네. 지지합니다. 게오르크 밀러 비판하고 같은 연대하고 독일 학자. 농담이고 근데 너무 유용한 비판인 것 같고 지금 수영이 말씀 듣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스테레오타입일 수 있지만 서구 백인 남성 학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인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분석을 할 때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사실은 이 현상만 있을 뿐이다. 혹은 어떤 역사적 층위가 있다. 그래서 어떤 해체는 이건 해체는 아니지만 되게 전위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입장을 다 지워버린 느낌? 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필 크리에이팅 하는 것도 어떤 내적 동기, 그러니까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과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없애는 문법 아닐까? 내적 동기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멜레토리. 그러니까 제가 읽은 게 맞겠지. 네, 방향은 좀 이게 맞는데 이제 최종 판단은 음. 우리가 혹시 유정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런 얘기 듣고 연하님, 음. 연하님이나 유정 선생님 코멘트 있으십니까? 제가 먼저 껴도 되고 일단 게오르크 멜러는 자기 정체성 얘기가 어떻게 하냐면 아까 백인 남자니까 참고로 이분 유튜브도 한 8천 명 되고 뭐 저 열심히 프로필 잘 하고 있거든요. 백인은 맞긴 한데 자기를 독일인이지만 독일인인 게 부끄러운 남성으로 자기 정체성하고 여기 미국 친구분은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맞아요, 이게 또 맞아요. 이게 다 이게 다르더라고 아마 그런 고민이 있을 거고 제가 요 글을 보기 전에도 했던 고민과 동의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퀴어 축제하고 퀴어 영화제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거 저도 관심 많고 이런데 이게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거랑 뭐 이제 저는 그거 이제 그런 얘기를 SNS에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당연히 저도 그 방향성 당연히 동의되고 근데 제가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사회를 누군가를 설득해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는 좀 고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SNS에 성소자 당연히 이겁니다. 뭐 차별금지법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이걸 반대한 정치인 너 누구 나쁜 놈이에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면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를 프리팅하고 싶기도 한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1%라도 그거를 진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방법은 뭘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감정적으로 누구 어느 집단 여기서 분열해서 싸우는 거는 그게 이거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그 불만이 사실 꽤 오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분이 이제 그런 윤리적 정체성 정치에 대한 어떤 문제를 또 여기서 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컨텐츠는 뭐냐면 이것도 루만 사회학도 가지고 왔는데 사람은 저 사람이 얼마나 이거를 내적 확신해가지고 어떤 윤리적 선회를 하고 이런 거는 어차피 알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이분이 진짜 자기 인생 걸고 희생할 만큼 그건지는 사람 영어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이걸 블랙박스로 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버마스와 같은 사회학자와의 접근과 다르죠. 공론장에서 합리적 이성을 갖춘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이런 건 아니고 우리는 알 수 없는 블랙박스에 갇힌 존재로 소통이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절망의 해석학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런 존재지만 무슨 얘기였지? 그러니까 그건 윤리적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이제 감정 싸움, 막 이런 정치성 그런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만 알 일이어서 사실 본인도 잘 모르기도 하고, 음. 그쵸? 그래서 물론 속상할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한 그 이제 연출해서 이제 성소수 혐오자에게 대해 공격을 받았다라는 거를 한 그 사건을 예로 드는 게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런 예를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제가 궁금한 거는 약간 이런 모습을 내가 연출하고 싶어서 연출하잖아요. 그럼 A 모습과 B 모습이 있는데 A 말고 굳이 B를 연출하고 싶은 이것이 어떤 내적 동기, 꼭 윤리적 실천이 아니더라도 음.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것이 진정성과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정성의 문제는 블랙박스가 맞고 실질적으로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다울 수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더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저도 요즘에 많이 하는. 근데 그 해주셨던 비판적 의식에 공감하는 차원에서 그 문장만 분석하면 문맥을 봐야지만 알 수가 없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건 비판받아야 돼요. 알 필요가 없던 안 했고요. 아, 그래? 중요하지도 않다. 약간 이런 의미였어. 이런 아, 워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요하지 않다에 볼드가 쳐져 있었어. 그러니까 뭔 느낌인지는 페이서스는 동감이 되는데 섬세하게 접근하면은 약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감각을 하는 것과 동시에 감각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진정성이 어떤 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걸 아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 중에 하나도 물론 프로필 사회이기도 한데 정치에서도 자기 진정성에 목숨 걸고 나갈 때 사실 음, 극단적 갈등으로 그 가긴 하는 거 같아요. 맞아. 저기 이제 자기가 이게 도덕적인 거야라고 하는 음, 그 맞아요. 서사가 개인마다 맞아요. 다 맞아요. 달라서 구구 집단도 그들의 맞아요. 정의 서사가 있고 저기 자기 진정성으로 나가는 맞아요. 거다. 정의의 반대가 또 다른 정의란 짤에서 보자. 병철 선생님은 이 책을 이제 좀 많이 비판적으로 또 접근하실 것 같은데. 민족주의 싫어하지만 국뽕이 차오르네요. 비판을 하는. 한 명 별명이 비판한다고 해서 한국인 비판당하는. 그만 캄벨성 그 네임밸류가 네. 센 것 같아요. 이게 이 책이랑 다른 책이랑 이게 인용하면서 한명철 이렇게 하거든요. 직접 토론은 안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프로필성과 온정성 얘기 조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필성은 2차 피드백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의 시선으로 보여지는 나를 구성해 나가는 방식이고, 그게 현대사회는 이게 좋다 싫다 문제가 아니라 자아 개념은 사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음, 거다라는 그 설명을 가고, 이분도 너무 거기에 막 일이 물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혼란과 막 현대사회 오면서 이런 예들도 좀 청소년들이 여기서 뭐 학교에서 집에서 막 이런 게 잘 정리가 안 되면서 막 우울증과 자살의 마음과 이런 것까지 가는 건 아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면서 이제 자기 자아를 그런 부딪힘 속에서 만들어 가야 되고, 큐레이팅도 적극적으로 이제 어, 어느 정도 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제 온전성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동일한 나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프로필 만드는 건 너무 어려워. 유튜브도 너무 어렵고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는 것도 너무 어려서 여기서 정신 건강을 우리가 잘 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 현대 사회가 약간 이런 챕터가 있고, 이 책에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걸 해가면서 나가야 해라는 식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안 할 거야? 이미 어쩔 수가 뭐 없다. 어떻게 할 건데?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 전에 전 일단 이 책의 전반적인 그 스탠스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미 도래했고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라는 이 스탠스가 저는 되게 좋고 설득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도 어느 책도 나오는데 문제가 그거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은 소수고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프로필로 긍정적 피드백을 받는 게 너무 어려운데 맞아요. 너무 좀 잔인한 거 아니야? 라는 질문. 프로필을 큐레이팅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각을 하면서 저희 감각이 되어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현상적인 얘기 같지만 어쨌든 이재명을 보면서 느꼈어요. 이재명 지금 대통령님이신 그분이 자기는 보수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걸로 좌파 활동가 커뮤니티는 엄청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재명을 비판적으로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그분이 그 진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건 항상 자기가 하는 어떤 그 정책이나 기조들이 그 자유주의 시장을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진정성이다.
그래서 자기를 뭐 좌빨이라고 하는 거 이해가 안 간다는 식의 이걸 얘기를 많이 했던 걸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걸 다시 꺼내는 것 자체가 프로필을 만드는 거잖아요. TK 지역도 내가 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뭐 그렇게 진보적인 사람 아니라 통합이 먼저다. 뭐 실용적으로 하겠다. 이런 프로필을 만들어가는 건데, 하지만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당선이 되셨겠지만 어떤 진영에서는 너 왜 불리하냐.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이재명을 좌쪽에 있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막강한 인플루언서도 대중의 인식과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거에 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실존적으로 저희한테도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것들 어떠한 현상을 갖고 올까? 내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필과 남이 나를 보는 그 프로필 그것을 어떤 현상을 만들까? 그게 좀 궁금해요. 예컨대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프로필을 보는 게 더 영향력이 있지 않아요? 내가 프로필 만드는 것보다. 어, 너는 한국 남자잖아. 라고 저를 프로필을 만드는 것이 제가 탈남성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더 영향력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재명을 요 저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진짜 보수냐 진정이냐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뭐 중요할 수 있는데 덜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의 여러 비판과 반응 속에서 이게 득표율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는지 근데 결론적으로 성공에 어떤 이게 된 거니까 어떻게 만약 그게 기획이었다면은 그 기획팀과 함께 그렇게 나간 게 괜찮은 거가 아닐까. 서관님도 이렇게 막 이렇게 반응 피드백과 이게 있으면 물론 이것도 중요하고 한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사회 안에서 서관님 포지션 갖는 건 서관님 어떻게 보냐 하는 이 2차 관찰의 피드백들의 집합이 사실은 네. 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재명한테는 그게 위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보수라고 선언하는 게 진정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위선으로 보는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피드백은 그렇게 하는데 위선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르는 뭐 맞아. 그거는 본인이 진짜 어떻게 난 보수라 생각 아니면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전략으로 TK 표를 얻어야 돼. 우리가 여긴 좀 잃겠지. 계산해 볼 때 여기 맞아. 참모들이 야 그러면 후보님 나는 보수다라고 이번에 하십시오 한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나 보수였는데 이거는 이제 정확히 파악은 좀 어려워. 꼭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잖아. 그걸 파악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음. 근데 서원님 말씀하신 것 음. 때문에 프로필 큐레이팅이 끊임없는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어서 프로필을 싹 만들었는데 제가 기대한 거랑 다른 피드백이 오면은 그걸 2차 관찰함으로써 이걸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프로필로 다시 큐레이팅하고 다시 큐레이팅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진짜 보수 이미지를 갖고 싶으면은 우클릭했다는 말이 안 나오게 아예 그런 식으로 계속 셀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해 못하는 걸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이재명의 진정성이 아니라 그 내가 만들고 싶은 나의 프로필과 그렇게 노력을 해도 상대방은 나를 내가 만들고 싶은 프로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중에 인식되는 나의 프로필 그게 괴리가 있을 때 어떠한 현상들이 오게 되는 아, 거지. 그렇게 괴리가 있을 때 이 괴리를 좁히기 위해 내 프로필을 다시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할 것 같아요. 정치인을 분석하는 시민들 개개인의 분석은 다 거의 음, 다를 건데 이제 투표나 이런 걸 나갈 때는 집단적 그 이해로 그거가 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거를 모든 개인이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민주사회가 된 거고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누구나 믿으면 거기처럼 이렇게 그 사회에서 엄청 임해질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사회가 됐다. 그런 플랫폼들이 늘어나고 사회는 좋아지고 있는 거고 일도 좀 해야 한다라는 약간 긍정회로 쪽으로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면서 결론이 되는데 이걸 제가 굳이 한병철 선생님과 이렇게 이 입장이라고 해서 이걸 비판하면은 그냥 그거 하다가 그건 몇 명만 그렇게 성공해내는 거고 나머지 거기 목숨 걸고 그거 하면 다 죽는 거 아니냐. 그
그렇게 남의 목소리에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다 나를 잃게 되는 거고 그 자본주의가 하라는 논리 하다가 네 영혼 팔리고 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물론 함정수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세게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있을 수 있고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게 부담이 좀 될 수 있지 않나 그냥 내가 프로필 결국 내가 실패한 거구나 약간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참 이게 양면적인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유정 선생님? 참 이게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되게 고민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이라는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일상 속에서 얘기하면 또 어떻게 좀 얘기를 해보실까 이런 좀 궁금증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좀 유명인 말고 개인에 있어서는 이거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네, 그게 좀 약간 고민이 되네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예시는 내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예를 갖추고 친한 사람한테는 좀 장난을 치고 이걸 넘어서서 그 제가 어떤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누가 교육자? 어떤 규율을 만들어내는 재생산해내는 역할이 되면 어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말로 설명 못하겠어요. 수영님 대신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회를 다니거나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뭐 가족들한테는 뭐 효자, 효녀여야 되고, 무슨 뭐 다 친구들하고도 막 잘 화목하게 잘 지내야 되고, 뭐 이런 일반적인 이미지? 또 그것도 이제 자기가 또 어떤 교회 안에서는 좀 되게 약간 교회 오빠, 뭐 교회 언니? 약간 이런 페르조나 같은 게 이제 형성되기가 쉽고, 또 우리가 또 그런 그러니까 밖에서도 기대를 하고, 나도 왠지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서 오는 좀 타격감? 이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기 어필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규제도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프로필. 음, 그 도덕이랑 규율을 만들어내는 거네요, 프로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연기한다라고 인식하지 않고 내 이 프로필이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이거 안 해야지. 맞아. 근데 음, 저도 사실 그거에 공감을 많이 했고, 이 상황에서 이거 안 해야지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으로 연출하고 싶으니까 이거 해야지? 라는 동기도 되게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맞아요. 음, 나는 사진을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인스타에 어떤 사진을 올리고 싶은 욕구가 먼저 있고, 그래서 그 행위를 하는 것? 이런 것도 되게 많을 것 음, 같은데, 그런 음, 의미에서 이 프로필 구축, 나의 내가 되고 싶은 요즘 말로 추구미라는 것이 행동의 동기가 음. 될 것이다. 음, 근데 그게 위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 책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음. 어떻게 보면 프로필도 하나의 아까도 제가, 그러니까 프로필과 그 진정성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한 지점이 약간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프로필이 하나의 어떤 자기의 자아를 다시 재구성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런 시기이신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아까 뭐 종교학 얘기도 그렇고, 뭐 제가, 그러니까 뭐 사진 이런 거는 아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엠네스티 회원으로 되게 오래 후원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엠네스티 그냥 처음에 가입할 때는 그냥 뭔가 이거 뭐 좋은 일하는 단체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가입을 했는데 근데 막상 가입을 해서 보니까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인권 활동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소수자 활동이라던가 뭐 어떤 난민들이라던가 이런 거 활동을 하는 거를 보면서 약간 내가 저 사람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너무 몰랐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나름 내가 엠네스티 회원인데 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그런 이슈에 대해서 나도 이런 거에 더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야지 약간 이런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프로필이 어떻게 주는 게 그러니까 프로필이 무조건 위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그런 자아나 내 내면을 조금 더 이렇게 바꿔 나가고 좀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그러니까 지표로서의 작용한다라는 생각도 좀 네, 제 개인의 그 어떤 상황을 봐서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지금 드네요. 동아님 말씀해 주셨던 것 같긴 한데 그냥 윤리적인 다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전략을 짜려면 이 프로필을 잘 구축해야겠다. 어떤 집단 공동체 프로필을 잘 구축해서 그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방식이 이제는 프로파간다, 뭐 이데올로기 이런 거를 교육 강연으로 주입하는 게 아닌 또 프로필 구축해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걸 지금 그런 목적으로 모였다라는 그런
인식 교육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질문 중에 이런 거죠. 어떻게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로 뭐 성실성, 진정성, 프로필성 할 때 뭐 어떤 게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가까웠었고, 그럼 프로필에 대한 구축에 자극을 받으셨다면 좀 어떤 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싶다는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저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진정성 사람이었어가지고 지금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 프로필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게 뭔가 나르시시스틱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나에게 주어진 걸 잘 해야지 내가 뭔가 연출하지 말고 진정한 나를 찾아서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잘 안 돼요, 당연히. 이런 사회에서 뭐 그런 거 없기도 하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부터 조금 탐색을 계속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은 드는 것 근데 제가 종교인으로서 목회도 하고 활동가로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추구미가 있단 말이에요. 같아요. 좀 편했으면 좋겠어, 제가. 다른 사람들이 되게 편하게 다가왔으면 좋겠고, 먼저 다가올 만큼 조금 편해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가야겠다 필요성도 느끼고, 왜냐면 그게 일의 효능감과 효율성을 주기 때문에. 네, 그럼 그런 프로필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우선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봤는데, 잘 웃어야 되고, 맞아요. 잘 웃으시는데. 프로필이에요. 아, 오케이. 뭐 프로필이에요. 그 다음에, 스몰 토킹을 잘해야 돼요. 근데 저는 스몰 토킹 진짜 못하거든요. 리액션도 잘 못하고. 어쨌든 네. 일상생활, 일상 대화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 내 관심사뿐만 아니라 지난하긴 한데 또 그게 하나의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사회에서 내가 소속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일 수도 있어서 생존의 측면에서 제가 이거를 부담을 가져도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연하님의 프로필 구축 전략 뭐 이런 거 좀 있으십니까? 일단 살아가는 게 프로필이고요. 음, 살아가는 대로 프로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딱히 안 만들어도 누군가는 나를 볼 테고 그거대로 프로필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프로필은 남이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음, 좀 생각을 해요. 음, 내가 나를 만드는 것보다 남이 나를 만들어주는 게 더 쉽다라는 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혹시 유튜브 시작하다 뭐 코로나 때 그렇게 해서 해놓고 조금 하다가 말고 나만 유튜브 하고 있고 전시장들을 좀 만들어 가면 더 조금 좋지 않을까? 돈을 안 조금 덜 쓰고 할 수 있는. 유주영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프로필성이라는 게 사실 참 어려운 게 지금 연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건 남들이 만드는 프로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원하는 그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그게 꼭 이제 원하는 대로 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라는 게 이게 사실 뭐 이렇게 뾰족한 방법이 저도 뭐 뾰족한 방법이다. 무슨 프로필 구축 전략 이런 게 있는 제가 뭐 그런 전문가도 아니라서 제가 이제 뭐 만나는 어떤 뭐 사람들이나 만나는 어떤 집단이나 이런 어떤 내 밖에 있는 그런 사람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게 프로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거를 어떤 내가 계획하고 전략을 짠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게 또 지대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나의 역할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또 나는 나의 모습을 뭐 보여주고 또 그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또 상대방들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인식이 형성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좀 상호작용이 중요하지 않나 그냥 완전히 뭐 단절돼서 세상과 단절돼서 살거나 뭐 이러면은 전혀 이 프로필이라는 게 형성이 될 수 없고 상호작용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프로필이라는 거는 또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영역이면서 근데 또 사람들의 또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게 또 그렇게 쉽게 변하지도 않는 또 그런 생각을 해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네, 되게 좀 복잡합니다. 되게 미묘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에 상호작용인 것 같아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개척 뭐 교회를 하거나 이런 단체를 안 맡고 원래 했던 것처럼 교사로 초등학교에서 공무원으로 살았으면은 굳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프로필을 만들 필요를 잘 느끼진 않았을 것 같고 그냥 아이들 만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이들 만나서 내 프로필을 그냥 1차 만남 속에서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도 그다음 다음 해에는 또 어디 가서 누구 맡으라고 하면 어쨌든 관리해주는 분들이 있고 있으라는 공간에서 노동하면서 페이를 받으면 되니까 괜찮은데 제가 이제 뭐 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놓여 보니까 뭐 어쨌든 기성교에서 신학을 하고 또 기성교에도 이따가 나와보고 해보니까 어 프로필성을 구축해 난 토대를 자기가 만들지 않으면은 선택권이 좀 없긴 한 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 교회 모임도 결국 제가 구축한 어떤 전시 공간의 뭐 콘텐츠들을 보고 오거나 아니면 제가 썼던 글들을 보고 오거나 현대 사회가 이제 제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오는 게 아니고 이제 다 2차 관찰을 하면서 콘텐츠들을 보고 팔로우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길에서 지나가는 분이 저를 만나갖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너 놀러 와볼래? 해갖고 저도 그렇게 종교 모임을 처음 가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온라인상의 어떤 전시 공간들을 보면서 뭔가 찾아가고 다 이런다 보니까 조금 그런 현대 사회에 있어서 그런 프로필성을 구축을 저처럼 프리랜서로 뭔가를 해나가야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걸 능동적으로 개인의 전시 공간들을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요. 근데 이게 좀 부담스러워서 부담감 때문에 안 하는 것들도 좀 있고 특히 이제 교회 음,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유튜브에 설교라도 올려야 된다 할 때 다 진정성 문제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무슨 자료로 그걸 올리냐. 아예 근데 그러면서 다 교회 문 닫고 맨날 없어지고 맨날 하다가 그만두고 이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사회가 약간 저도 옛날 같았으면 막 유튜브 설교고 교회처럼 이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런 걸 보고 찾아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주로 이렇게 찌르는 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잘 아,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게 저도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약간 인터랙션, 그러니까 상호작용 이런 얘기한 거는 좀, 그러니까 약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어떤 지금 계속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학문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이 프로필, 그러니까 약간 자기 PR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자로서 뭐에 관심이 있고, 어떤 논문을 썼고,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또 거기서 또 주어지는 기회들이 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특별히 막 링크드인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링크드인이 이제 약간 자기 PR용 그 SNS잖아요. 그래서 뭐 내 이력을 쓰고 거기다가 뭐 내가 무슨 논문을 발표했고 내가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특히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약간 문화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영미권, 서양권 가면은 이런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PR, 자기 프로필 구축해서 이렇게 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저렇게 너무 자기를 이렇게 뭐 이렇게 드러내나 싶은 게 약간 좀 서양권 문화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그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그 열정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떤 자기 그 분야에 따라서 이게 또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 분야, 그러니까 자기 어떤 직업 분야에 따라서는 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떤 개인의 뭐 이렇게 장기적인 어떤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네, 조금 생각이 조금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그냥 어떤 나의 어떤 분야, 나의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이게 또 프로필 조금 어떻게 좀 막말로 말하면 이렇게 약간 과장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좀 관심을 받고 그렇게 해야 또 나에게도 뭔가 기회가 자꾸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면에서는 네, 되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해야 또 계속 기회가 오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 이 책 읽으면서 전에 소거님이랑 같이 다른 책 모임에서 했던 책인데 김지호 선생님이셨는지 그분의 인생샷 뒤의 여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같이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책의 골자가 옛날에 읽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0대 여성들이 셀카 인생샷에 되게 집착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이 허영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SNS에 올라간 그 프로필 사진 정체성이 실제로 그들의 현실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는 실제 자아이기 때문에
이것이 허영심이 아니고 일종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봐야 된다. 라는 골자의 책이었는데, 이 책이랑 같이 읽어보면 되게 좋겠다.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책도 그거를 비판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되는지를 건조하게 기술하는 편에 가까웠어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 그 처음 유지영 선생님 주신 그 사건 있잖아요. 그것처럼 좀 부정적인 것도 만만치 않긴 해가지고 SNS에 사실 자아 연출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자기 걸 잘 못한다거나 너무 비교에 빠진다거나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아예 그런 모든 SNS를 아예 안 하는 또 보지도 않고 좀 그런 분들도 조금 있긴 한데 또 잘 사시는 분도 잘 사시니까 그러니까 이 어떻게 비판해 본 다음에 이 책의 저자들에게 너무 SNS나 뭐 이런 사회적 그런 커뮤니티에서 하는 그런 피드백 요구를 너무 낭만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가장 이런 이슈에 있어서 핫한 게, 물론 뭐 여러 가지 SNS가 다 해당이 되겠지만, 스레드가 제일 가장 여기 이 프로필 문제에 있어서 해당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정했을 때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사건도 그렇고, 그거 외에도 스레드 보면은 되게 이 어떤 프로필성을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레드라는 이 SNS가 갖는 좀 특징 같은 게 좀 다른 SNS에 비해서 유독 좀 두드러지는 그 뭔가가 있어서 그런가? 저도 그거는 좀 약간 제가 뭐 아주 깊이 막 그걸 분석을 해본 게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특정 이제 키워드를 이렇게 가지고 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만한 컨텐츠에 유독 집착이라는 표현 좀 부정적인 표현이, 어쨌건 부정적인 측면을 저희가 좀 얘기하는 거니까, 좀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이슈 몰이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좋아요 누르고, 그러니까 이게 스레드가 또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SNS랑 달리 스레드는 그러니까 약간 불특정 다수에게 다 이게 공개가 되는 계정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그 프라이버시 모드가 없는 거는 아닌데, 근데 애초에 프라이버시 하려면 스레드를 하는 이유가 거의 없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그냥 제가 글을 올리면은 그 글의 키워드에 좀 이게 관심 있을 법한 유저들을 알아서 그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그렇게 뜨게 해서 이제 쫙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스레드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것만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의 프로필 중에 좀 내세울 만한 거, 뭐 제가 아는 분 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에서 박사 과정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자꾸 하버드만 이제 키워드에 딱 이렇게 넣는 거예요. 하버드를 태그해가지고, 그러면 막 좋아요가 막 한 5, 600개 달려요.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약간 자기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활동하시는 분들 있고, 또 그거 해가지고 약간 스레드 인플루엔서 되시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약간 좀 부정적으로 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좀 그런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좀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이 프로필성이 주는 유혹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유혹?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키워드를 가지고 나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딱 어필했을 때 사람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그게 나중에 나의 어떤 생업하고도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니까 좋게 가면은 약간 자기 PR이 오고 나쁘게 가면은 이제 그거를 약간 좀 조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양면성이 제일 잘 드러나는 그 컨텐츠가 지금 최근에는 스레드 아닌가. 그런 이런 사건들이 되게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거는 방금 그 사건이 제일 극단적인 케이스고, 그거 외에도 뭐 약간 이제 가짜 프로필이라던가, 뭐 가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나치게 막 과장해서 그게 나중에 막 발각이 돼서 막 좀 문제가 됐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서 어떤 그 PR, 그러니까 프로필을 갖는 유혹, 프로필을 이렇게 내셨을 때 갖게 되는 그러니까 관심과 어떤 나에게 직접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오는 그거에 대한 어떤 유혹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뭐 좋은 면도 있지만 끊어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스레드가 좀 연구 대상이다. 약간 요즘 최근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도 스레드가 궁금했던 게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의 특성을 이렇게 붙여놓은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네네. 인스타는 자기 브랜딩을 하는 매체고, 트위터는 약간 이슈가 빨리빨리 바뀌면서
자기 속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 그런 매체인데 그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그 특성 중 하나로 유중 선생님 말씀해주신 게 좀 잘 저는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매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인스타랑 그 트위터, 그러니까 X랑 반반 섞어 놓은 것 같은 약간 근데 거의 스레드는 약간 글 중심인 것 같아요. 물론 사진도 업로드는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도 이제 글자 제한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글로 사람들을 약간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스레드 인플루엔서가 아니라서 저도 막 뭐 이렇게 자세하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 말할 수는 없는데 저는 별로 좋아요 많이 못 받거든요. 한 두 개, 세 개. 별로 재미없는 글만 올려가지고 맨날. 근데 그런 거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막 별거 아닌 것 같은 글을 써도 막 수백 개 막 좋아요 눌리고 막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그 사람들 끌어모으는 그 약간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몇 개는 캐치했고 캐치했으면은 제가 인플루언서가 됐을 텐데 네, 그러지 못해서 아무튼 그런 면으로 좀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제도공개 목서로 있을 때는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가 다 검열을 받기 때문에 이게 아예 그런 SNS로 자기 세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한다면 막 새벽 예배하거나 막 이런 건 괜찮은데 음. 자기가 원하는 하고 싶은 얘기를 올릴 수가 없고 제 글에 조차 좋아요 눌렀다가 혼나고 막 약간 그런 규제가 또 너무 세가지고 아예 프로필 구축이 안 된. 그렇게 되면 이 조직 문화에 완전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런 상태도 좀 있고 너무 스레드는 과해서 조금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아, 살짝 그런 페이스북만 가도 벌써 이제 감시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약간 활동에 제약이 많은데 근데 스레드도 완전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건 아닌데 자기가 어느 정도 원하면은 조금 익명화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해서 조금 약간 솔직한 얘기를 막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자유롭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뭐 일단은 아직 그러니까 그 제도권에 위에 계신 분들이 아직 유입이 잘 안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네, 프리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혹시 요거 하나만 더 말하고 싶다는 그런 게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치고 하겠습니다. 다음 북클럽은 김진호 선생님의 성서와 동성애라는 책 저기 음, 있는데요. 음. 되게 얇은 책인데 신학이 엄청 빡센 책입니다. 그래서 걱정도 조금 되긴 하는데 그래도 현대신학, 민주신학 소개도 할 겸 성서 해석 고민하는 분들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이 책에서 공격했던 저기 한병철 선생님의 불안사회라는 책을 하면 그것도 해보는데 한번 비교해 가면서 왜 그렇게 싸우나 사람들이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우리가 좋은 점들만 흡수하면 되니까 그렇게 큐레이션을 한번 했는데요. 이것도 프로필 만드는 거네. 이렇게 마치고 또 유전 선생님 또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좋은 밤 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